부산의 조용한 항구 마을. 이른 아침의 고요함이 최민자의 대위에 충직한 반려견 백호의 날카로운 짖음소리로 깨어졌다. 이 시간대의 평화로움에 익숙한 이웃들은 반려견의 들뜬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주민들 중에서도 정우성과 한지수는 특히 불안한 눈빛으로 조용하고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재의 오랜 친구이자 대학 동창이었다. 오늘 오후에는 기밀 군사 임무 중 실종된 민재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전직 형사인 우성은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직감했다. 최은경, 민재의 어머니가 지친 눈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백호가 갑자기 달려나와 그녀의 다리 주위를 안절부절 못하며 돌았다. 개의 절박함은 단순한 그리움 이상으로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불안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군기가 드리워진 민재의 관이 거실 중앙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 우성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관이 너무 가벼웠다. 떨리는 손으로 은경이 관을 열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공허뿐이었다. 충격적인 발견과 동시에 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통해 우성은 검은 벤이 골목에서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자신의 차로 달려가 추격을 시작했다. 한편 지수는 충격으로 쓰러질 것 같은 은경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추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배는 부산의 좁은 거리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고 우성은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군인들이 이미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민재의 상관인 오승환 장군이 군사정보국 요원들과 함께 도착해 조사를 인계받았다. 장군은 엄중한 표정으로 사건의 절대적인 기밀 유지를 요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정보 유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밀을 감지하는데 능숙한 우성은 장군의 태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이렇게 빨리 현장에 나타난 것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한편 백호는 마당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파고 있었다. 그들이 겨우 개를 진정시켰을 때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금속 케이스 안에 숨겨진 USB였다. 우성은 민재가 실종되기 전에 이것을 숨겨놓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USB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의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USB를 조사하기도 전에 지수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백호의 목줄에서 발견된 열쇠는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은경은 즉시 그것이 지하실의 금고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금고 안에서 그들은 피닉스라는 극비 작전에 관한 기밀 문서들을 발견했다. 민재의 메모에는 군대 내부의 내부자와 그가 완수하지 못한 대체 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우성은 문서들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경찰 직감이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수는 컴퓨터 전문가로서 USB 드라이브의 암호를 해독하려 시도했지만 고도의 군사 등급 암호화에 막혀 실패했다. 그때 은경이 민재의 옛 일기장을 가져왔다. 그녀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고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암호화된 좌표가 적혀 있었다. 우성은 이것이 부산 외곽의 한 폐 창고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또 다른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은경은
아들의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재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장난감 상자 뒤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군사기지의 내부 지도와 함께 몇몇 장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특히 오승환 장군의 이름 옆에는 큰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다. 한편 지수는 민재의 동료들을 몰래 접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입을 다물었지만 한 젊은 병사가 중요한 정보를 흘렸다. 민재가 실종되기 전날 그는 기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 무언가를 다운로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직후 오승환 장군과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고 했다. 우성은 이 모든 정보를 연결하려 노력했다. 피닉스 작전, 내부 첩자, 암호화된 USB, 그리고 오승환 장군과의 갈등.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아직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백호가 다시 한번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이번에는 집 뒤편의 오래된 벚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방수 처리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민재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우성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모두를 집 뒤편으로 재빨리 이동시켰다. 검은 차량들이 도착하기 직전 그들은 은경의 오래된 정원 창고로 몸을 숨겼다. 백호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따라왔다. 창고 안에서 그들은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군화 소리였지만 뭔가 달랐다. 우성은 그들이 정규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수는 휴대폰으로 조심스럽게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은경은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원예 도구들을 치우다가 바닥에 이상한 문을 발견했다. 민재가 어렸을 때 자주 숨어 들어갔던 비밀 지하실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실은 예상과 달리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재가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둔 은신처였다. 지수는 즉시 노트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에는 피닉스 작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밀 실험에 관한 것이었다. 민재는 이 작전의 윤리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백호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누군가가 창고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성은 은경과 지수를 구석으로 이동시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들어온 사람은 민재의 부대원이었던 김서진이었다. 서진은 민재의 지시로 그들을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재가 그에게 맡긴 백업 데이터였다. 서진의 설명에 따르면 피닉스 작전은 표면적으로는 군사 방어 시스템 개발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감시 프로그램이었다. 은경은 아들이 이런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민재가 옳은 일을 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 지수는 서진이 가져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문서들 사이에서 그들은 오승환 장군과 여러 고위 군 관계자들의 비밀 회의 기록을 발견했다. 회의에서는 피닉스 작전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계획이 논의되었다. 민재는 이 정보를 입수한 후 실종된 것이었다. 그때 위층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그들에게 또 다른 탈출구를 알려주었다. 지하실 뒤편의 좁은 통로는 이웃집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우성은 노트북과 증거물들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탈출하기 직전 서진은 마지막 정보를 전달했다. 민재는 산속의 한 군사시설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정확한 위치를 말하기도 전에 위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연막탄이었다.
우성은 재빨리 모두를 통로로 이동시켰다. 그들이 탈출하는 동안 서진은 뒤에 남아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했다. 탈출 통로를 통해 도망치면서 그들은 위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웃집 창고로 빠져나온 그들은 곧바로 우성의 차로 향했다. 백호는 마치 길잡이처럼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인도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우성은 시동을 걸었다. 100m로 검은 연기가 창고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우성의 차는 어둠 속을 빠르게 달렸다. 지수는 노트북에서 발견한 데이터를 휴대폰으로 옮기며 백업을 만들었다. 은경은 뒷좌석에서 백호를 안고 있었고 충직한 개는 계속해서 창밖을 경계하고 있었다. 갑자기 지수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암호화된 파일들 중 하나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파일에는 피닉스 작전의 실험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그 명단에는 민재의 이름도 있었다. 그는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비밀 프로그램의 피험자였던 것이다. 은경은 아들의 최근 행동 변화들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잦은 두통, 불면증,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혼란스러운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실험의 부작용이었을 것이다. 우성은 핸들을 꽉 쥐며 분노를 참았다.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때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헤드라이트가 후방에서 비추었다. 그들은 미행당하고 있었다. 우성은 산길의 좁은 도로를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긴박한 추격전 중에 지수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피닉스 작전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군부는 특수훈련병들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험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일부 대상자들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갑자기 은경이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그는 어떤 군사시설에 대해 말했다. 부산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비밀 연구소였다. 그는 그곳에서 끔찍한 것을 목격했다고 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추격자들의 차량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성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좁은 산길로 진입했다. 그는 이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았다. 군 복무 시절 이 산악지대에서 훈련을 받았었다. 좁은 산길을 통과하는 동안 지수는 마지막 암호화 파일을 해독했다. 그것은 오승환 장군과 어떤 민간 기업 간의 비밀 계약서였다. 그들은 실험의 성공적인 대상자들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만들 계획이었다. 민재는 이 계획이 헌법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순간 우성은 차를 갑자기 멈추고 불을 껐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추격자들의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백호는 놀랍도록 조용히 있었다.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했다. 위험한 순간이 지나가고 우성은 다시 차를 움직였다.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그는 민재가 언급했던 연구소의 위치를 확신할 수 있었다. 지도상으로는 군부대 훈련장으로 표시된 곳이지만 실제로는 비밀 실험실이었을 것이다. 은경은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그녀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이다. 산속 깊은 곳으로 향하는 동안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 발신자 표시는 없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실험은 이미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민재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의심스러운 군사시설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훈련장처럼 보였지만 첨단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백호는 이상하게도 시설의 특정 지점을 계속 주시했다. 지수는 해킹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시설의 내부 구조도를 확보했다. 지하에는 비밀 연구실이 있었고 그곳에서 피닉스 작전의 핵심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성은
은경과 지수에게 자신이 먼저 정찰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 백호가 갑자기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걔를 막을 수 없었다. 놀랍게도 백호는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마치 이전에도 이곳을 와본 것처럼 우성은 직감적으로 백호를 따라가기로 했다. 은경은 아들의 연구 노트에서 발견한 암호를 지수에게 건넸다. 그것은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코드였다. 민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시설 내부로 침입하는 동안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모니터에는 실험 대상자들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다. 민재의 이름은 프로젝트 알파라는 라벨이 붙은 특별 관찰 대상이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지수는 재빨리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 보안 카메라를 해킹했다. 화면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오승환 장군이 민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감금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은경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우성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민재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낯선 냉정함이 있었다. 보안 시스템의 기록을 확인하던 지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재는 실험의 첫 번째 성공 사례였다. 그의 인지 능력은 극대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기억과 성격이 변형되었다. 오승환 장군은 이것을 완벽한 군인을 만드는 돌파구로 보고 있었다. 백호는 계속해서 특정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실험실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와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민재는 컴퓨터 앞에 서서 모든 실험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었다. 오승환 장군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이 실험은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은경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우성이 그녀를 막았다. 상황이 너무 불안정했다. 민재는 여전히 실험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지수의 해킹이 발각된 것이다. 민재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숨어있는 그들에게 멈췄다. 순간 민재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는 마지막 키보드 입력을 마치고 USB를 꺼냈다. 그리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우성형, 지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민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실험실의 비상등이 켜졌다. 붉은 빛이 실험실 전체를 물들였다. 오승환 장군은 마지막 기회라며 민재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었다. 장군님, 당신은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또렷했다. 은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아들에게 달려갔다. 놀랍게도 민재는 어머니를 바로 알아보았다. 실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가족에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우성과 지수도 모습을 드러냈다. 백호는 즉시 민재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충직한 반려견은 처음부터 주인의 냄새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피닉스 작전의 진짜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민재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을 뻔했죠. 저는 이것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했다. 민재가 삭제한 것은 실험 데이터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피험자의 개인정보도 지워버렸다. 누구도 이 실험을 다시 시도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특수부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오승환 장군은 마지막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옳았소, 최민재 대위. 장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선을 넘었어. 이제 이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오. 예상치 못한 장군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장군은 통신기를 꺼내 특수부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민재는 USB를 우성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피닉스 작전의 진실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미래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증거였다. 실험은 제게 특별한 능력을 줬을지 모릅니다. 민재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간성을 앗아갈 뻔했죠.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통제불능의 실험체가 되었을 겁니다. 은경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지수는 마지막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며 눈물을 훔쳤다. 우성은 묵묵히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백호는 여전히 충실하게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실험실의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다. 몇 주 후 피닉스 작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오승환 장군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민재와 다른 피험자들은 특별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민재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신다. 우성과 지수는 자주 그들을 방문한다. 백호는 여전히 충실한 보디가드로 민재의 곁을 지킨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실험의 흔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만 그들이 함께한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민재와 그의 가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